네가 그리워하던 첫사랑이 돌아왔잖아. 내가 물러날게. 역신, 지금은 무슨 풍계야? 네. 폐하께 아뢰옵니다. 상제입니다. 깜짝 놀랐네. 그 말 듣고 내가 언제 실수로 그녀를 황후로 봉했나 했어. 네가 상제인데 뭘 물러서겠다고 해. 우리 아버지가 출세하려고 저를 궁에 들였어요. 그런데 저랑 황제 폐하 유군가는 원한이 있어요. 간택, 그날 그분이 주저없이 절 찍었어요. 그때 전 울었어요. 사적인 원한으로 갚으려는 거예요. 역시나 절 궁에 들인 후 가장 낮은 풍계를 주셨어요. 상제 같이 들어온 다른 분들은 비나 빈이었는데 저만 상제예요. 그리고 절 내팽개쳤어요. 신경도 안 써요. 아가씨, 폐하 때문에 상심하지 마세요. 폐하께서 국사가 바쁘셔서 다른 분들도 아직 시침 안 하셨다 해요. 아마 폐하께서 바쁜 일 끝나시면 아가씨를 찾아오실 거예요. 아이고, 넌 아직 열이구나. 당연히 알지. 유군간이 왜 시침을 안 부르는지. 왜냐면 유군간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바로 전 위무장군 림승의 딸 리만이야. 유군간은 리만 때문에 정절을 지키는 거야. 그때 유군간이 황위를 다툴 때 리만 아버지 림승이 편을 잘못 들었어. 유군간이 즉위한 후 신하들이 그 집안을 전부 참아라 했는데 하지만 유군간은 반대를 무릅쓰고 림승이 가족을 데리고 변방수비 1년만 명했지. 그리고 특별히 리만을 잘 돌보라 했어. 그녀에 대한 깊은 정은 여실히 드러나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리만이 드디어 돌아오려나 봐. 내가 그분의 하조 길목을 막았지. 누구냐? 폐하 조심하소서. 너였구나. 오랜만이다. 네 화이트문이 돌아왔잖아. 내가 물러날게. 닝씨는 지금 무슨 풍계지? 폐하께 아뢰옵니다. 상제입니다. 깜짝 놀랐네. 그 말을 듣고 내가 언제 실수로 그녀를 황후로 봉했나 싶었어. 네가 겨우 상제인데 뭘 양보한다는 거야? 아니, 누가 풍계 타령했어? 내 말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으니 차라리 나를 궁 밖으로 내보내줘. 너희를 이루어주겠다.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게. 궁 밖으로 나가고 싶어? 나가서 어디로 갈 건데? 당연히 각자 잘 살아야지. 다른 인연을 찾고. 꿈 깨라. 얼른 돌아가서 씻고 자. 닝신, 두고 봐라. 망했어. 그가 쉽게 놔주지 않을 거야. 원래 나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 어떻게 괴롭힐지 모르겠네. 처음 입궐할 때 몸을 낮추라고 다짐했는데 절대 함부로 화내지 말아야지. 입궐한 지 반년 넘게 별일 없었는데 오늘은 참았어야 했는데 그를 아직도 우리 집 담 넘던 소년으로 봤나 봐. 잊었어. 그가 이제 황제라는 걸. 아가씨, 화빈 마마께서 오셨어요. 뭐라고? 화병? 화빈 마마세요. 화비는 화시랑의 따님이야. 유군간이 황제가 된데 화시랑도 한몫했지. 아까 내 말 들었겠네. 아이고, 화언니가 어쩐 일이야? 제가 잘난 건 없지만 다른 장점은 없어도 낯짝이 두껍다는 건 자랑이죠. 그분은 풍계가 나보다 높아. 얼른 인사해야지. 그분 성품을 몰라서 이런 사소한 일로 그분 마음에 들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니까. 어쩌라고. 내 원수가 유군간이니까 누구를 건드리든 그를 건드리는 것보다 심할까? 근데 말이지. 하빈이 뜬금없이 왜 갑자기 온 거지? 동생, 언니가 불쑥 찾아왔는데 환영 안 해주시는 건 아니죠? 라이벌이 나타났네.
언니께서 무슨 말씀을 기쁘기 짝이 없어요. 어서 차를 올려라. 가장 좋은 차로. 내가 여기 무슨 차가 좋은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림없어. 동생이 너무 겸손하시네. 언니가 오시기 드문데 당연한 거예요. 그녀가 갑자기 찾아온 건 분명 용무가 있어서야. 말한다. 듣자 하니 동생이 오늘 황제를 뵈었다고 하더군요. 궁중 소식이 이렇게 빠른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알았네. 맞아요. 개인 일로 황제를 찾아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녀가 무슨 일인지 묻지 못하겠지. 동생이 황제와 구면이라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황제의 인품이 어떠신지. 아, 이 일 때문이었군요. 나한테 정보를 캐내려는 거야. 그래. 루윤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냥 방치해두니까. 그러게 후궁들이 답답해 죽겠네. 게다가 그들은 나처럼 루윤을 이미 잘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직접 찾아갈 용기가 없어 이를 그르칠까봐. 나처럼 오래된 직위조차 그를 멀리하고 있는데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다가가지 못하지. 좀 불쌍하네. 그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마음에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린환이 궁에 들어오기만 하면 틀림없이 독차지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깊은 궁중에서 외롭게 늙어가야지. 루윤이 정말 사람이 아니야. 절대 그가 그들을 망치게 둘 수 없어. 언니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으니 동생이 숨기지 않겠어요. 언니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동생, 안심하세요. 황제께서 아직 왕이셨을 때 전장에 나가 적을 물리치셨고 당연히 위험이 넘치셨어요. 다만 뭐요? 언니, 있잖아. 폐하께서 왜 우리를 안 부르시는 거야? 시중 들러 오시라고? 왜? 왜냐하면 폐하께서 출정하셨을 때 몸을 좀 다치셨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폐하가 안 된다고? 좋아. 바로 이 효과였어. 폐하 안 돼? 맞아. 이래. 이렇게 되면 걔네들이 안 달려들겠지? 유군간을 찾으러. 유군간은 이만이랑 알콩달콩 살고 걔네들은 순결을 지키겠지. 나중에 궁을 나가면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고. 다만 유군간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하지만 괜찮아. 첫째, 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둘째, 우리 원래 안 맞잖아. 셋째, 그는 이미 이만이 있잖아. 작은 소문쯤이야 뭐. 게다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은 아무도 그 앞에서 감히 말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는 절대 모를 거야. 나 참 똑똑해. 닝신, 죽고 싶어? 무슨 소리야? 한창인가? 유군간? 그가 언제 온 거야? 이놈이 도대체 얼마나 서 있었던 거야? 얼마나 들었을까? 하언니, 방금 우리 아무 말 안 했지? 그가 얼마나 들었든 내가 죽어도 부인하면 그가 나를 어쩌겠어? 하빈, 말 좀 해봐. 중요할 때 실수하지 마. 폐하, 용서하소서. 망했어. 이 화빈 뒤통수 제대로 치네. 나가. 잘됐다. 아이, 꺼져. 네가 방금 뭐라고 했지? 내가 안 된다고? 찍혔네. 안 했어. 기군죄야. 목이 달아나는 거야. 또 잊었네. 그가 이미 황제인걸. 게다가 사람도 많이 죽인 것 같아. 이렇게 잔인하다니. 나와 그의 관계는 예전처럼 함부로 할 수 없어. 좋아. 내가 말했어. 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야? 내가 되냐, 안 되냐. 네가 직접 해볼래? 무슨 눈빛이야? 무서워. 궁에 들어올 때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궁중 암투 이야기 책을 많이 주셨어. 바보야. 오늘의 그 여자들은 내일의 네가 될 수도 있어. 아이고, 아버지야 정말 감사해요. 마리 씨가 되었네요.
설마 진짜 하는 거 아니지? 그가 정말 나를 죽이려는 건 아니겠지? 가능성도 없진 않아. 우리 둘은 원래 원수 사이야. 나를 궁에 들인 것도 사적인 원한을 갚으려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가 나를 죽이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왜 우는 거야? 넌 나를 죽이려는 거잖아? 내가 좀 울면 안 돼? 내가 언제 널 죽인다고 했어? 이 사람 왜 눈 뜨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가 방금 분명히 그가 아마 확실히 나를 죽인다고는 안 했어. 그럼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억울한 걸까? 이제 생각이 정리됐어? 너 지금 용기가 어릴 때보다 훨씬 못하잖아. 그럼 너는 더 이상 눈밭에서 나랑 싸우던 그 소년이 아니잖아. 오전에 나를 발로 찼잖아. 아까 남들 앞에서 공공연히 헐뜯고 내가 못한다고 했어. 방금 또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 했잖아. 내가 널 죽인다고 했어. 닉에서 이렇게 많은 누명을 썼는데 억울한 건 나여야 맞는 거 아니야? 너는 사내 대장부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내 이 못된 입. 좋아. 한 가지 더 추가야. 내가 속이 좁다고 했어. 어차피 내가 다 말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기껏해야 벌 좀 받는 거지. 그가 설마 나를 죽이겠어? 그건 네가 한 말이야. 또 아까 그 눈빛이야. 누가 누굴 무서워해? 뭐 할 거야? 네가 말하지 않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도 네가 변태짓을 하면 안 되지. 넌 지금 내 후궁이야. 설마 내가 뭘 좀 한다 해도. 닝신 끄팅규. 무서워. 마치 그날 비 오는 밤처럼 그가 우리 집에 들이닥칠 때처럼 무서워. 괜찮아. 일어나는 게 너무 빨랐어. 루인지엔 너도 나처럼 예전 생각이 났니? 폐하께 아뢰옵니다. 린완 아가씨를 궁중으로 모셔왔습니다. 침향전에 안치했습니다. 네 마음에 이미 다른 사람이 있다면 왜 굳이 나를 건드리는 거야? 루인지엔이 떠난 후 다음날 리니안이 황귀비에 봉해졌어. 왜 아예 황으로 봉하지 않은 거지? 아마도 때가 무르익으면 책봉하려는 거겠지. 리나는 아무래도 신분이 애매하니까 예를 들어 황자를 낳는다든지. 책봉의식은 날짜를 정해 거행하기로 했어요. 유군간이 특별히 하교를 내렸어. 그 전까지는 모든 후궁들은 무난 인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 자신은 매일 침향전에 가고 있어. 금옥장교라. 또 돌아왔어. 처음 왔을 때의 지루한 생활로. 매일 이렇게 멍하니 있어. 사람이 다 멍청해질 지경이야. 더 짜증나. 너무 짜증나. 어화원에 가서 기분 전환이나 하자. 가십이야. 누가 가십 안 좋아하겠어? 이렇게 우연히 언니들 다 여기 계셨네? 비극이야. 내 품계가 제일 낮으니까. 하비는 빼고 경조윤의 딸 두빈도 있고 선희 장군의 딸 연비,
이부상서의 딸 낙비, 승상의 딸 월기비를 제외하면 방금 책봉된 이만을 빼고 후궁이 다 모였네. 언니들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 나는 알아. 예전에 규방에 있을 때 가끔 연회에서 만나곤 했어. 그들은 왜 이렇게 놀라는 거지? 아가씨 잘 오셨어요. 며칠 동안 아가씨를 못 뵈었는데 그날 이후 어떻게 되셨는지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헐, 세상에. 나를 논의하고 있었구나. 설마 내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이야. 다행이야. 하빈의 입이 참 빠르네. 그녀? 설마 나를 걱정하는 건가? 폐하가 매우 위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폐하께서는 아무런 벌을 안 내리셨나요? 알겠어. 보아하니 유군간이 밖에서는 너무 무서운 평판이구나. 그들을 겁먹게 했어. 어쨌든 1년 전 황희 쟁탈전이 생생히 떠오르니까. 유군간은 총에 받지 못하던 황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황위에 올랐고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다 그의 손에 의해 죽었어. 그들은 당연히 생각하겠지. 유군간이 잔인하다고 말할 것도 없이 뒤에서 험담하는 나는 더더욱. 그리고 그들 모습을 보니 그날 일을 화빈이 분명 모두 말했겠지. 그들도 분명 다 알았을 거야. 유군간의 작은 비밀을. 유군간은 그들 마음속에 이제 불구가 되고 심리적으로 잔인한 사람이 됐어. 정말 억울하긴 하겠네. 왠지 미안한데 안 되겠다. 체면 좀 살려주자. 언니들, 너무 걱정하셨어요. 폐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날 제가 한 말은 진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폐하가 다친 건 오래전 일이고 지금쯤은 의원에게 치료받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폐하께선 분명 나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매일 침향전에 머무실 수 있겠어요. 생각건데 폐하께선 관대하신 분이라 후궁들에게 크게 개의치 않으실 거예요. 다들 자신만을 위해 입궁한 건 아니잖아요. 뒤에는 가문도 있으니까요. 폐하의 인품이 어떠하시든 폐하를 모시는 게 우리 본분이에요. 언니 말씀이 맞아요. 잠깐만. 이 흐름이 잘못됐는데 그들 말뜻을 들어보니 어쩌지. 또 유군간에게 기대를 거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만이 이미 돌아왔는데 그들이 하나씩 다가가면 자기들만 다칠 뿐 아니라 또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어. 결국 아무도 좋을 게 없잖아. 망했다. 아까 마음이 약해져서 잘못했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해. 언니?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언니들을 속이긴 차마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까 제가 언니들이 상심할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이건 폐하가 때리신 거예요. 유군간 미안해. 모두의 행복을 위해 그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세히 보지 마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황제와 친하게 지냈어요. 황제는 눈에 티끌 하나 용납하지 않아요. 누구든 실수하면 반드시 엄벌해요. 예전에 황제에게 하녀가 하나 있었는데 장미떡 한 조각을 훔쳐 먹었다가 황제가 때려 죽였어요. 효과가 괜찮네. 계속 노력해야지. 게다가 황제는 원한을 잘 품어요. 마음이 좁아요. 실수해서 그에게 잡히면 그때는 화를 내지 않아도 나중에 꼭 갚아요. 그는 강철 같은 마음을 가졌어. 누가 빌어도 소용없어. 그는 수단이 잔혹해. 온갖 극단적인 수단을 써요. 이번엔 그들도 포기할 거야.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화빈이 무릎 꿇었어요. 꿇었어. 아니야. 창피해. 뭐 하려고? 너희들 드디어 왔구나. 완한 언니?
완, 언니 만나러 온다고 말했으면 좋았잖아. 덕분에 내내 걱정했잖아. 설마 네가 이 일들이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했어? 우리 일은 나중에 계산하자. 너희 둘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구나. 조금도 안 변했어. 지난 일들, 은혜와 원한을 따지지 않고 모두 되돌릴 수 없어. 그렇게 빨리 마시면 어떡해. 취하면 아무도 신경 안 써줄 거야. 근데 좀 어지러운 것 같아. 그럴 리가. 이 술이 어떻게 배에 들어가자마자 취하는 거야? 꿈을 꿨어. 이게 꿈인 걸 알 수 있었던 건 어릴 적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야. 바로 루잉지엔을 처음 만난 그날이었어. 그날은 상원절 등불 축제였어.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 황후마마께서 궁중에서 연회를 여셨어. 성 안에 있는 일정 품계 이상의 신하들과 가족들을 초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태부였어요. 품계가 낮지 않았어. 어머니는 당연히 참석 자격이 있었어. 그날 우리 엄마가 나를 화장시키고 궁에 데려간다고 했어. 그때 아빠가 막 토끼 인형을 사줬는데 너무 좋아서 궁에 가는 건 별로 내키지 않았어. 근데 엄마가 재촉해서 마지못해 갔지. 그때 처음으로 그를 봤어. 그는 여러 왕자들 중 맨 뒤에 있었는데 깡마르고 작았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 그런데도 나는 첫눈에 그를 알아봤어. 왜냐하면 그날 모두가 웃고 있었는데 그만 혼자서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 그래서 좀 이상해 보였어. 우리 식탁은 왕족 식탁 바로 맞은편이었어. 이 각도에서 딱 그가 보였어. 내 옆자리에는 한 명을 빼고는 나랑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 다 어른들이었어. 그 여자아이는 무이 장군의 딸이라고 들었어. 이름은 임원이래. 벌써 배가 고팠는데 남들이 인사하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먹기만 했어. 이거 맛있다. 흔아, 이게 뭐 하는 거니? 집에 가져갈 거예요. 내 토끼한테 먹일 거예요. 안 될까요? 물론 괜찮지. 태부의 따님이구나. 정말 귀엽구나. 감사합니다. 항우마마, 이것도 가져가거라. 토끼한테. 무슨 눈빛이야. 밥을 다 먹고 궁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갔어. 항우마마는 밖에 있는 홍매원에 유리등을 많이 걸어두셨어. 각자 한 개씩 가져갈 수 있었어. 나는 하나를 골랐는데 금붕어 모양으로 만든 거였어. 정말 마음에 들었어. 갑자기 식사 때 그 비웃는 웃음이 떠올라서 궁녀한테 그의 사정을 물어봤어. 그분은 사왕자이십니다. 비록 황자이시지만 총애를 받지 못하십니다. 왜 총애를 못 받아요? 그의 어머니가 폐하께서 가장 총애하시는 귀비였거든. 그런데 그를 낳다가 난산으로 돌아가셨어. 폐하께서 너무 슬퍼하셔서 내 어머니 말하지 마. 항우마마께서 주신 그 금붕어 등불이 깨졌어요. 무슨 일이야? 결국 등을 들어주던 궁녀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어차피 애들 장난이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황후마마께서 그보고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비록 어렸지만 그가 잘하는 건 알았어요. 게다가 제가 먼저 손을 댔고요. 제가 사과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는 부끄러운지 화가 났는지 모두를 증오의 찬눈으로 노려봤어요. 애들이 장난친 것뿐이니 됐다.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아까 그분이 잠시 인상을 찌푸리신 걸. 다쳤니?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손을 대면 안 되지. 나도 사왕자 이야기를 들었단다. 그때 귀비마마께서 난산으로 돌아가신 후 폐하께서 그를 아예 돌보지 않으셨어. 그래서 주인도 궁인도 당연히 그를 얕봤지. 어머니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아팠어요. 똑같이 싸웠는데 우리 엄마는 여기서 날 위로하고 걱정해주는데 걔는 엄마가 없잖아.
어딜 가니? 그한테 사과하러요. 나는 홍매원에서 그를 찾았어요. 왜 혼자 여기 있어? 외로워 보여. 뭐하러 왔어? 도와줄게. 얼굴에 상처가 있네. 그때 내가 핥힌 거지?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너희 아직도 여기 있었니? 내 유리등을 가지러 왔어요. 그런데 너희를 만났네. 이건 금착약이야. 내 외할아버지가 어이셔서 이 약을 주셨어. 먼저 발라라. 정말? 잘됐다. 됐어? 왜? 다쳤잖아. 됐다고 했잖아. 니들이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 꺼져. 그때 저는 인정사정에 아직 잘 몰랐어요. 네가 호의를 베풀고 싶어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상대방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걸. 네가 받지 않더라도 짓밟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자신을 위한 일인 줄 알면서도 거절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 마음을 좌우할 수 있는 건 단지 너를 위해서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포함된다는 걸, 예를 들어 자존심 같은 거요. 내가 또 잘못한 거야? 약초. 그만해. 그만해. 아이고, 내가 뭘 한 거야? 됐어. 다시 싸우지 마라. 원래 사과하러 온 건데 이제 됐네. 사과도 못하고 또 원수졌어.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너랑 나눠 먹으려고 화해하자. 이 과자는 원래 내가 주려고 했던 거야. 내 토끼한테. 사양하지 마. 그냥 먹어. 안 먹는다고 했잖아. 분명 맛있을 거야. 저 표정 완전 고통스러워. 저기, 천천히 먹어. 나는 먼저 갈게. 돌아온 후에 나는 이 일에 대해 한동안 죄책감을 느꼈어요. 나중에 점점 잊어버렸어요. 우리 셋의 만남은 그냥 작은 에피소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몇 달 후 우리 아버지 서재에서 유군간을 봤을 때 턱이 빠질 뻔했어요. 보아, 어서 와서 여러 황자님들께 인사드려라. 앞으로 자주 댁에 오실 거야. 예의를 벗어나면 안 된다. 폐하의 건강이 날로 좋지 않으셔서 황희 계승을 위해 황자님들에 대한 요구도 더 엄격해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태부시고 황자님들에게 시서와 경략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좀 후회돼. 그때 그에게 장미떡을 억지로 먹인 게 아니었나. 지금 우리 둘 완전히 원수졌어. 근데 이미 일이 결정됐잖아. 후회해도 늦었어. 그때 우리 아버지가 황자들을 가르칠 때 난 가끔 몰래 가서 놀곤 했어. 다른 황자들은 나한테 예의 바르게 대해줬는데 그 녀석만 나를 도발했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싸우는 일이 많았어. 그냥 서로 눈에 안 차는 거야. 그때 태자가 나와서 말려주곤 했지. 그는 우리보다 2살 많았거든. 나는 그를 별로 안 무서워했어. 오히려 좀 불쌍하게 느꼈어. 왜냐하면 그는 항상 온화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했거든.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 그렇게 살면 얼마나 피곤할까. 어쨌든 나는 그들과 꽤 친해졌어. 가끔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그들과 함께 무예장에 가기도 했어. 그들이 무예장에서 훈련할 때 나는 린완을 찾아갔지. 그녀가 약 만드는 걸 구경했어. 린완의 아버지는 장군이었지만 그녀는 오로지 의학을 배우고 싶어 했어. 그래서 외할아버지에게 의술을 열심히 배웠지. 그녀는 가끔 나에게 미용에 좋은 한약을 줬어. 가끔 밤에도 안 가고 그녀 집에서 묵기도 했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신경 안 썼어. 그냥 마음껏 놀게 두셨어. 혜자는 한두 번도 아니고 감탄했어. 린완에 비하면 내가 오히려 장군 딸 같다고. 그날 나는 또 황자들과 함께 린완 집에 갔어. 린완이 마침 외할아버지 집에 갔더라고. 심심해 죽겠네.
아이고, 뒤뜰 구석에 오동나무에 새둥지가 있었거든. 예전부터 꺼내보고 싶었어. 헐,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왔나? 누구 없어? 누구 있어? 새둥지를 꺼내려고 했는데 새둥지는 못 꺼내고 나는 내려갈 수도 없게 됐네. 괜찮아. 나는 황자들과 함께 왔으니까. 나 못 찾으면 분명 찾으러 올 거야. 좀 외진 곳이긴 한데 아무도 안 지나가진 않겠지. 누군가 보이면 부르면 되지. 그래서 나무 위에 엎드려 조용히 기다렸는데 그런데 잠이 들었어. 몸이 다 저려. 날이 어두워지려나 봐. 이렇게 오래 사라졌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거야? 아니야. 찾으러 왔을 때 내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못 들은 거야. 나뭇잎이 이렇게 빽빽하니까 아래로 누가 지나가도 내가 소리내지 않으면 나를 못 볼 거야. 누가 나무 위에서 잘 줄 알았겠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밤이 깜깜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어. 어떡하지? 배고프고 힘들어. 더는 못 버티겠어. 너무 어둡고 무서워. 누구 없어요? 살려줘요. 누가 나 좀 구해줘요. 닝신. 이 목소리 바로 나무 아래인 것 같은데? 닝신, 무서워하지 마. 왜 이제야 온 거야? 울지 마. 먼저 내려오는 방법을 생각해봐. 내려갈 수가 없어서 계속 나무 위에 있었던 거야. 이제 창피한 것도 신경 안 써. 그냥 뛰어내려. 내가 받을게. 안 돼. 네가 못 받으면 내가 다치면 어떡해? 날 믿어. 그럼 뛸게. 뛰어. 깜짝 놀랐잖아. 다친 데 없어? 다리에 쥐가 난 것 같아. 올라타. 나한테 소리칠 줄 알았는데 그가 평소와 다르더라. 오히려 좀 다정했어. 유군간도 나한테 다정하다니. 너 열 안 났어? 또 꼼지락거리면 떨어뜨린다. 그래야 맞지. 앞들에 돌아오니 다들 없더라. 물어보니 다 나 찾으러 나갔더라. 그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납치된 줄 알았대. 태자께서 폐하께 아뢰었다더라. 성한 금이군을 동원하셨대. 이렇게 떠들썩하게. 너무 미안했어. 다들 돌아왔어. 사람 올 때마다 나 어디 갔냐고 묻더라. 하나하나 다 설명해줬어. 망신당할 운명이지. 상관없어. 마지막으로 온 건 우리 부모님이셨어. 아버지가 제일 격앙되셨어. 우셨어. 내가 잘 우는 게 아버지 유전인가 봐. 그 모습 보니까 나도 슬퍼지더라. 어떻게 그녀가 거기 있는 걸 알았소? 맞아요. 나도 궁금해요. 그냥 우연이야. 우연이었구나. 나는 자네가 평소에 항상 흔히를 주시하는 줄 알았소. 어떻게 그럴 수가? 이 일은 이쯤에서 덮자. 경고를 받았어. 앞으로 어디 갈 때는 모두에게 말하고 가라고. 생활은 예전 그대로 돌아왔어. 나와 유군 간의 관계는 이 일로 좀 누그러졌어. 그래도 가끔은 싸웠어. 이런 상황은 내가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됐어. 보아야, 네가 사람은 모자라지만 성격은 드세고 생긴 것도 그렇게 예쁘지 않고 그래도 여자라는 게 다행이야. 내 명예를 위해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정말로 더 이상 놀러 다닐 수 없어. 우리 엄마가 나를 연회에 데려가기 시작했어. 예쁜 옷과 장신구를 사주셨어. 나이든 여관을 불러 예절을 가르치게 하셨어. 리만도 마찬가지였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 이것이 여자의 운명이야. 아, 그렇구나.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억울함을 품고 있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지? 시집 가야지. 그건 말할 것도 없지. 문제는 누구랑 결혼할까? 어이없네. 왜 하필 그 사람 생각이 났지? 짜증나네. 누구야? 나야. 왜 왔어? 뭐 하러 온 거야? 오랜만이야. 아직 살아있나 보러 왔어. 참 고맙다. 그 사람 언제 이렇게 키가 컸지? 게다가 이렇게 잘생겨졌어? 야, 우리 화해하자. 눈이 별처럼 빛나고 얼굴이 옥처럼 아름다워. 왜 멍하니 있어? 아가씨, 악몽 꾸셨어요? 말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요. 다음에 다시 올게. 몸 조심해. 화해할 거야? 안 할 거야? 다음에 와서 알려줘. 그가 말한 대로 다음이 곧 올 줄 알았어. 그런데 그 후로 쭉 그를 볼 기회가 없었어.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사람이 뛰어난 활약을 했다고, 안왕에 봉해졌다고, 성상께서 매우 중히 여기신다고, 반란 진압에 나가셨다고, 또 성상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는 소문이 있다고, 황희는 그와 태자 중에서 고른다고. 분명히 처음 그를 봤을 때는 그는 전혀 총애를 받지 못했는데, 물론 황희 같은 건 관심 없어. 나는 계속 화해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가 돌아오길 기대하며 기다렸지. 드디어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다쳤다고 해. 급히 취하를 데리고 그를 보러 갔어. 그는 지금 안왕이야. 자신의 저택이 생겼더라고. 아주 위험있고 웅장하더라. 알리기도 기다리지 못하고 곧바로 뛰어들어갔어. 저 사람들. 아가씨, 왜 그렇게 뛰어가셨어요? 그래, 내가 왜 뛰었나? 아까 너무 급하게 뛰어서 그런가?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몸이 좀 안 좋아. 일단 집에 가자. 집에 오니 어지럼증은 없어졌어. 그런데 자꾸 떠오르는 건 그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이야. 며칠이 더 지나고 궁중에서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 성상께서 태자와 안왕의 비를 간택하신다고. 세상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나와 임환 중에서 고른다고. 그래서 성상께서 태자와 안왕을 불러 은밀히 상의하셨다고. 직접 선택하게 하시려는 걸까? 만약 스스로 고르게 한다면 태자는 아마 임환을 고를 거야. 왕후마마와 임장군은 혈육이시잖아. 첫째, 태자가 린왕과 함께 있으면 겹사돈이 되고, 둘째, 린 장군이 병권을 쥐고 있어 앞날을 위해 당연히 장군의 딸을 고를 거야. 빈직함만 가진 태부의 딸 말고. 그렇게 되면 내가 루인지안에게 시집 가야 한다는 거야?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가씨 안왕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신데 그분에게 시집 가면 어쩌죠? 밀담은 곧 끝났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루인지안이 문 앞에 꼬박 밤새 엎드려 있었다는 거야. 그날 밤 눈이 많이 내렸고 그의 상처도 아직 낫지 않아서 곧 눈밭에 쓰러졌다. 결국 성상께서 마음이 약해져서 사람을 시켜 들여보내셨다. 하지만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사람들은 모두 추측했다. 안왕도 린안에게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결과는 곧 나왔다. 태자에게 시집가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안왕께서 린 아가씨를 좋아하셨구나. 다행히 성상께서 안왕을 아껴주셔서 그들의 혼사를 허락하셨어. 아가씨가 다정한 태자에게 시집 가시니 정말 좋은 결과예요. 이게 좋은 결과일까?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마음에는 억울한 뿐이었다. 모르겠다. 싫어해서 억울한 건지, 아니면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아서 억울한 건지, 아니면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억울한 건지, 내 마음이 어떻든 이 혼사는 이렇게 정해졌다. 석 달 후에 성상의 몸이 날로 약해져서 급히 두 왕자님의 혼사를 정하셨다고 한다.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혼수를 준비하느라 나는 정작 의욕이 나지 않았다. 무슨 까닭인지 자주 어지럼증을 느꼈다. 아버지가 태희를 불렀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냥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서 몸이 지친 탓이라고만 했다. 아가씨 시집 갈 때 쓸 장신구 고르러 가실래요? 요즘 계속 집에만 있었으니 나가서 구경하는 것도 좋겠다. 이건 민왕과 태자잖아. 그들이 나를 보더니 얼굴에 스치는 당황함이 있었다. 아마도 내가 오해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 신하에게 줄 장신구를 고르려고 했는데 우연히 린 아가씨를 만났네. 린 아가씨. 예전에 우리 같이 놀 때는 모두 우리를 신하, 완안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구나. 마음에 들어? 네, 혼례 날이 다가오고 나는 집에서 시집갈 준비를 했다. 이상한 점은 태부댁에는 기쁨에 찬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긴장감이 감돌았다. 참지 못하고 아버지께 이유를 여쭤보았다. 안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태자와 등을 졌네. 지금 조정에서는 모두 편가르기에 바쁘고 모두가 스스로 위태롭게 여기고 있네. 그리고 나도 덩달아 시름에 잠겼다. 하지만 병고가 닥치기 전까지는 나는 그저 정해진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밤에 큰 비가 내렸다. 시끄러워서 뒤척이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닝신, 자고 있니? 누군간 빨리빨리 들어와. 내가 닦을 걸 찾아줄게. 왜 그래? 오랜만이야.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고. 내 일방적인 짝사랑일 뿐이야. 걱정 마. 네가 죽기 전까지는 나는 꼭 잘 살 거야. 약속이다. 도대체 왜 온 거야? 아니야? 그냥 네 몸 상태 좀 보려고. 괜찮아. 자주 어지럽다고 들었는데 누가 그래? 그래서 정말 그런 거야? 좀 그래.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가 봐. 몸이 나른해. 비 맞아서 열난 거 아니지? 그럴 리가 없잖아. 나 내가 찾아줄게. 닦을 거. 됐어. 몸 조심해. 야, 우리 화해하자. 내가 왜 그 사람이랑 화해해야 해? 그 후 며칠 나는 집에만 있었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병을 핑계로 집에 계셨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태자와 안왕이 싸웠어. 누가 이겼어?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취열 말 듣고 알았어. 이 싸움이 진짜 싸움을 뜻한다는 걸. 만약 진다면 어떻게 해? 승자는 왕, 패자는 도둑이다. 네 생각은 어때? 이 싸움은 보름 동안 계속됐어. 나는 불안했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불안했어. 태자가 이기길 바랬어. 만약 안왕이 이기면 아가씨의 앞날이 힘들어질 거라고. 그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 첫째, 사람들 눈에는 우리 관계가 원래 좋지 않았고, 둘째, 나는 지금 태자비 후보라 입장상 당연히 태자 편이야. 만약 안왕이 이기면 나를 희생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모두 태자가 이기길 바란 거야. 그런데 보름 후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 성상께서 안왕에게 황위를 물려주셨다는 소식.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살짝 안도했어. 새로운 세자, 그에게 반항한 사람들에게 강철 같은 수단을 보여줬다. 아버지가 전해준 소식을 들으니 태자 쪽 사람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되었어. 위무장군 민성을 제외하고는. 안왕은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는 끝까지 죽이지 않았지. 모두 민환 때문이라고 했어. 황제께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붕어하셨다. 신하들이 나라는 하루라도 군주가 없을 수 없다며
그의 주기를 재촉했다. 국상은 간소하게 치르고 그 다음에는 공을 논하여 상을 내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바쁜 모습을 보니 조정에 혼란이 컸던 것 같아. 노인 지안에게 공이 있는 자들은 승진 아니면 상을 받았지. 아버지는 처세를 잘해서 그대로였어. 여전히 태부였지. 태자가 죽자 나와 그의 약혼은 당연히 무효가 됐지. 린성이 린안을 데리고 변방으로 가서 1년을 지키게 됐고 어쨌든 이 일은 마침내 끝이 났어. 그 후 신하들의 건의로 성대한 간택이 시작됐지. 공신들의 딸들이 줄줄이 궁중에 들어갔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 중에 나도 있었다는 거야. 그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매우 놀랐어. 그는 전태자와 적대 관계였고 나는 전태자의 약혼녀였지. 그의 원수나 다름없었어. 게다가 우리 둘의 과거 관계를 생각하면 공적인 일로 사적인 원한을 갚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생각나지 않아. 됐어. 더 생각하기 싫어. 과거가 하나씩 떠오르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니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어. 여기는 아마도 태화전인 것 같아. 한 잔만 마셨는데 취할 줄은 몰랐네. 그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취하다니. 아침에 화상을 입었던 팔도 붕대가 감겨 있었어. 어디서 말소리가 나지? 어떠세요? 이틀만 더 약을 드시면 독이 풀릴 거예요. 무슨 독이세요? 고맙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약속만 잘 지키면 돼요. 이게 다 뭐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중독됐어요? 사이 좋지 않으세요? 조정의 대신 한 분이에요. 자객을 만나 실수로 중독됐어요. 황제께서 특별히 약을 조제하라고 하셔서 해독하게 했어요. 그런데 왠지 이상한 것 같아요. 됐어.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술에 뭘 넣은 거야? 한 모금 마셨는데 왜 취한 거야? 너 깼어? 깼어. 완전히 괜찮아졌어. 응. 해장국 마셔. 아까 내가 분명히 말한 건 이미 술이 깼다고. 안 마시겠다는 뜻이야? 음양사야? 이 망할 루인지안. 이 그릇이 내 얼굴보다 큰데? 원샷. 이 해장국 너무 써. 진짜 팔자야. 한 상 가득한 음식을 하나도 못 먹고 약만 잔뜩 먹었네. 신아, 오늘 밤 여기서 자는 게 어때? 아니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기회가 없다고? 무슨 뜻이야? 그만하자. 잠깐만. 방금 그 질문 나 한 거 맞지? 어쨌든 그날 밤 나는 승양전에 머물렀어. 그게 어릴 적 생각나게 했어. 나도 장군부에 자주 갔었지. 집에 가기 싫어서 리난이랑 한 침대에서 잤어. 그때는 할 얘기가 끝이 없었어. 자주 늦게까지 얘기하곤 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 너무 졸려. 내가 예전에 2가지 내게 미안한 일을 했어. 뭔데? 이제는 다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안 물을게. 너무 졸려. 차,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느낀 건 어젯밤에 뭘 잊어버린 것 같아. 완한 언니, 너 어젯밤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이상한 말. 아니, 그래,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네? 아침도 당연히 승양전에서 먹었지. 루인지안이 왜 온 거야? 설마 하루도 못 떨어져?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그럴 정도야? 그래도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 또 앞으로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알았다. 그녀가 곧 황후로 봉해지는 거 아니야? 그녀가 황후가 된다면 분명 나를 나쁘게 대하지 않을 거야. 어쩌면 나를 궁 밖으로 내보낼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다시 만날 날은 정말 기약이 없겠지. 맞아. 분명 그럴 거야. 왠지 좀 쓸쓸한 느낌이 들어.
밥을 먹고 나는 혼자 침전으로 돌아왔어. 아가씨, 월 귀비님께서 부르셨어요. 돌아오시면 가보라고 하셨어요. 아, 월 귀비는 지금 재상의 딸이야. 전에 만난 적은 있지만 궁에 들어온 후로는 교류가 없었어. 어제 어원에서 그녀의 모습도 없었어. 지금 갑자기 나를 찾다니 무슨 일일까? 됐어. 부르니까 한번 가보지 뭐. 마침 소화도 시킬 겸. 아이고야. 이게 월귀비가 나를 찾은 게 아니잖아. 후궁의 모든 비빈 마마들이 다 여기 있잖아. 뭔가 의논하는 것 같아. 아가, 괜찮니? 이 장면 왠지 익숙한데. 이거 바로 어제 어원에서의 그 장면의 재현 아니야? 이제 알겠어. 왜 나를 찾아왔는지. 정보. 역시 정보였어. 왜냐하면 어제 내가 유군간에게 현장에서 딱 걸렸거든. 황제 폐하에 관한 일이요. 화비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감히 여쭙겠습니다, 흔아가씨. 하신 말씀이 사실이신지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의 초조함을 느낄 수 있었어. 생각해보니 그렇네. 그녀들에게 있어서는 궁에 들어온 것은 가문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해. 그들은 모두 규중 처녀들이야. 규방에 있을 때는 모두 좋은 집에 시집가길 바랐어. 남편을 돕고 자식을 가르치며 이제 국문에 들어서니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녀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어? 그 점에 대해 나도 매우 동정해. 특히 내가 알기로는 이만희 황후로 봉해진 후에는 이만희 예정을 생각해서 나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그녀들은 원래 그들은 가문에 의해 끌려 들어온 거예요. 유군간이 그들을 거절하지 않기 위해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 분명히 자진해서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있는 한 분명히 그들을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들이란 사람들은 깊은 궁중에서 외롭게 죽어야 하는 건가요? 나도 그들을 위해 억울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또한 내가 줄곧 추진하고 싶었던 방법이에요. 그들 가문이 자진해서 그들을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언니, 제 말은 하나하나 사실이에요. 이번에는 엿듣는 사람 없죠? 그럼 어제 황제께서 동생을 어디로 데려가셨나요? 벌을 주셨나요? 어제 황제께서 저를 벌하셨어요. 승양전 계단에서 밤새 꿇어 있었어요. 제가 황제를 뒷담화한 것은 원래 대형무도한 짓이에요. 황제께서 목격하셨으니 황제께서 벌하신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언니들, 우리 꽃 같은 나이에 이 깊은 궁궐이 황제의 총애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황제께 살해당할 위험도 있어요. 인생은 짧은데 우리 어찌 이렇게 처참하게 여기서 죽어야 하나요? 그들이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요. 입궁한 이후로 제가 황제를 뵌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국문을 들어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어요. 동생이 할 말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들,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저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엿듣는 사람 없죠? 사실 모두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입궁한 것은 모두 가문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힘을 보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조금만 실수해도 가문에 화를 끼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편지를 써서 집에 알리는 게 어떨까요? 지금의 상황을 집안 어른들이 황제께 상소를 올리게 해서 우리를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황제께서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의지해야 해요. 분명히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불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보아하니 불을 좀 더 지펴야겠어. 내 처지가 몇 번 더 겪으면 목숨을 여기서 잃을지도 몰라. 잘됐다. 계획 성공. 드디어 모두들 마음을 굳혔다. 각자 집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내가 옆에서 불을 지르며 지도했다. 그 후 이틀 동안 그들과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진전이 있는지 보려고. 그런데 진전은 안 오고 한 사람이 왔다. 언니? 흔아, 요즘 네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미용탕 한 그릇 가져왔어.
완환 언니, 내 안색 안 좋은 걸 어떻게 알았어? 요 이틀 동안 우리 둘이 만난 적 없는 것 같은데? 내 말은 안 마시겠다는 거야? 아이고 죽겠네. 이 익숙한 냄새, 그날 그거랑 똑같은데? 해장국이랑? 마실 게 마시면 되잖아? 난 궁을 떠날 거야. 뭐? 천천히 마셔. 왜? 이미 황제께 말씀드렸어. 이런 삶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번에 온 건 너와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날 두 사람 표정이 다 안 좋았어. 이만희 유군간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했잖아? 그날 밤 그들이 무슨 약속을 한 거지? 이 약속이 설마 그녀가 출궁하는 걸 허락하는 거였어? 알았어. 조정의 한 대신이야. 그가 자객을 만났어. 실수로 독에 중독됐어. 황제께서 특별히 내가 약을 조제하게 하셨어. 그래서 그들 둘 사이의 거래는 이만희 대신을 치료해주고 그가 이만을 출궁시키는 거였구나. 그런데 네가 가면 유군간은 어떡해? 그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후궁이 이렇게 많은데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잖아. 맞아. 후궁 사람이 꽤 많긴 하지. 그런데 내가 엊그제 이미 후궁을 해산시켜줬잖아. 이거 어떡하지? 다시 꿈이라고 설득할까?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날 보물각에서 설마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은 루인지안이 아니야? 그녀가 좋아하는 건 태자야. 알았어. 이건 삼각관계야. 리난과 태자가 서로 좋아했어. 그런데 루인지안이 리난을 깊이 사랑했고 그래서 황제께 무릎 꿇고 혼인을 청했어. 황제가 그를 불쌍히 여겨 승낙했어. 태자는 사랑을 잃고 그와 싸움을 벌였지만 처참하게 패배해 죽었어. 하지만 리난의 아버지 덕분에 벌을 받지 않고 수습이 안 됐어.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를 국경에서 1년 동안 수배하게 했어. 1년 후 돌아와서 강제로 그녀를 궁중에 들였어. 하지만 그녀는 원하지 않았어. 루인지안이 마음이 약해져서 떠나게 해주기로 했어. 이게 진실이 이렇구나. 간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야? 병자를 구하고 천하를 떠돌 거야. 태자가 죽었는데 그럼 그녀는 이제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없게 된 거야. 혼자 외롭게 남았구나. 다시 생각해보니 루인지안도 마찬가지로 불쌍하잖아. 그녀를 위해 뭐든 다 했는데 결국 그녀의 행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놓아줬어. 후궁까지 다 해산시켰잖아. 나도 슬퍼지네. 한동안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다음에 경성에 다시 오면 꼭 나 보러 와야 해. 당연하지. 리난이 이렇게 떠났어. 이 소식이 곧 후궁에 퍼졌어. 후궁들이 또 흔들렸어.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다시 그들이 남게 할까? 어차피 리난이 떠났으니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잖아, 화빈. 가장 총애받던 황귀비조차 견디지 못하고 떠났어. 동생 말이 맞았구나. 큰일이야.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지? 그녀의 저 믿음 가득한 눈빛,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 그게 다 내가 지어낸 소문인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내 마음에 루인지안이 걸려 있어서 그녀들을 상대할 여유가 없었어. 리난이 떠났는데 그가 얼마나 슬플지. 이렇게 오랜 정이 있었는데 나도 좀 안쓰럽네. 그를 보러 가기로 했어. 그는 슬퍼 보이지 않아. 분명 슬픔을 마음속에 숨기고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거야. 더 안쓰러워. 뭐 보고 있어? 후궁들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렸어. 자진 출궁하겠다고.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 중이야. 그냥 다음에 올게. 급한 일도 아니고. 그럼 바쁘신 일 하세요. 서 있어. 이 일, 네가 설명해 줄래? 하하, 내가 어떻게 알아? 전에 2번이나 들켰어. 발뺌하려 해도 안 되네. 내 말 믿어. 나도 좋은 뜻에서 한 거야. 한번 들어보자. 이걸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지? 정말 좋은 뜻이었어. 그와 이만을 방해하는 걸 없애주려고 했어. 평생 함께하게 해주려는 거였어. 그런데 이놈이 오히려 나를 탓하네. 내가 이 모든 걸 누굴 위해 한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만이 결국 떠날 줄이야.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완한 언니에게 마음이 있다면 왜 다른 여자를 망치려고 해?
내가 언제 이만을 좋아한다고 했어? 예전에 네가 다쳤을 때 너희 둘이 안고 있지 않았어? 봤어?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그녀가 갑자기 안겨왔어. 발목을 삐었다고 하면서. 거짓말. 그런 변명으로 나를 속이려고 완 언니한테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고. 내가 전에 두 가지 내게 미안한 일을 했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선재가 혼인을 명하실 때 너는 그녀를 청혼하려고 눈밭에 밤새 꿇어앉지 않았어? 그때 선재께서 직접 나와 이만을 혼인시키셨어. 내가 자진해서 청혼한 게 아니야. 내가 문 밖에 밤새 꿇어앉은 건 선재께서 명령을 거두시길 간청하려는 거였어. 다만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이야. 내가 줄곧 좋아한 사람은 임환이 아니야. 다른 아가씨야. 그게 누군데? 네 생각은? 설마 나? 너야.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래. 얼굴이 뜨거워. 너무 부끄러워. 나 볼 일이 좀 있어. 먼저 돌아갈게. 이 시간에 어딜 가려고. 오늘 밤은 네가 먼저 온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내가 부끄러우니까 아직 준비 안 됐어. 취아 때문에. 취아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취야. 네 아가씨가 오늘 밤 시침할 거야. 너 먼저 돌아가. 취아 가지 마. 혜하, 그런데 교습 할멈이 아직 상제에게 시중 드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취아, 잘했어. 그럼 내가 수고를 좀 해야겠네. 직접 가르쳐야지. 나는 유군간이야. 궁중에서 가장 총애를 받지 못하는 사왕자야. 내 어머니는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어. 황제께서 그 죄를 내 탓으로 돌리셨어. 그래서 나는 궁중에서 편하게 지내지 못했어. 그들 모두 알고 있어. 궁중에서 아무도 나를 위해 공평을 찾아주지 않아. 황후도 포함해서. 그분은 내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 그날 상원절 연회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어. 다른 아가씨들은 조심하고 예의 바른데 그 아가씨는 궁중 과자를 자기 토끼에게 먹였어. 그녀가 태부댁 딸이라고 들었어. 음모와 속임수가 가득한 궁중에서 그녀의 순수함이 믿기 힘들 정도였어. 연회가 끝나고 나는 혼자 자리를 떴어. 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매화나무 아래로 갔어. 그런데 또 그녀를 만날 줄은 몰랐어. 더 예상치 못한 건 내가 그녀와 싸우게 되리라는 거였어. 그때 내가 작은 궁녀가 말하는 걸 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뛰쳐나갔다고. 내 어머니를 욕하지 마. 오히려 그녀의 유리 등잔을 깨뜨렸어. 그녀가 단번에 덤벼들었어. 나는 깜짝 놀랐어. 나는 그녀의 등잔을 망가뜨린 죄책감에 그래서 손을 쓰지 않았어. 내가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얻어맞고 쓰러진 거야. 내가 그녀를 이기지 못한 게 아니야. 황후께서 나에게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하셨어. 우리 둘뿐이었다면 사과해도 괜찮았을 텐데. 어쨌든 나 때문에 그녀의 등잔이 깨졌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황후 앞에서 나는 사과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그 매화나무 아래로.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어. 나는 이미 익숙해졌다고. 그녀가 따라올 줄은 몰랐어. 먼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 분명 내 잘못인데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게 했어. 나는 당연히 그녀를 용서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 고집센 자존심 탓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칼날이 되었어.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그 아가씨는 화도 안 냈어. 오히려 웃으면서 과자를 내 입에 넣어줬어. 나는 기억해. 이 과자는 그녀가 토끼를 위해 싸놓은 거였는데 지금은 나에게 줬어. 그런데 토끼는 과자를 안 먹잖아. 우연한 만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명을 내리셨어. 우리를 태부댁에 가서 공부하게 하셨어. 내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어. 그녀를 만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쨌든 여자아이니까, 규방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첫날에 바로 그녀를 만났어. 그제야 그녀의 이름이 영흔이라는 걸 알았어. 나는 항상 그녀를 보고 싶었어.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시비를 걸고 싶었어. 왜 그런지 나도 몰랐어. 아마도
그녀가 우리보다 더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일 거야. 그녀 곁에서는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 싸움에, 장난에 지붕에 올라 기와를 뜯고 내가 보기에는 여자아이가 하면 안 될 일들을 그녀는 다 했어. 더 놀라운 건 태부께서 그녀를 전혀 말리지 않으셨다는 거야. 결국 참지 못하고 태부께 여쭤봤어. 왜 다른 아가씨들처럼 그녀에게 금기서화를 가르치지 않으시냐고. 그때 태부께서는 사슴 힘줄로 그녀에게 새총을 만들어주고 계셨어. 네가 이미 많은 책을 읽었으니 당연히 알겠지. 예로부터 여자의 지위는 남자보다 낮았어. 남자는 어릴 때 고생 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아무리 넓은 세상이라도 다 부딪힐 수 있어. 하지만 여자의 하늘은 결국 한 집안에 갇히게 되지. 나는 다만 신하가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태부께서는 그녀에게 비바람 없는 비옥한 땅을 주신 거야. 그녀가 마음대로 피어나도록. 나중에 내게 딸이 생기면 나도 이렇게 키우고 싶어. 너 서가, 너 우리 신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 신하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지금 정도로는 안 되겠어. 내 신하를 이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노력하기 시작했어. 태부와 이야기한 후에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됐어. 시서뿐만 아니라 기사도 포함해서. 그날 황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우리 학업을 시험해 보겠다고 하셨어. 나는 오랫동안 황제 아버지를 뵙지 못했어. 그분도 나를 부르지 않으셨어. 하지만 내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 그의 질문에 나는 모두 대답할 수 있었어. 비록 태자보다는 못했지만 내 안에는 분함이 있었어. 모두 질문이 끝난 후에 황제 아버지께서 나만 따로 남기셨어. 나는 이유를 몰랐어. 너는 똑똑하다. 계속 그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거는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기대? 그가 언제 나에게 기대를 가졌었어? 내가 태어난 이후로 내버려뒀잖아. 지금 와서 기대라니. 그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건 혹시 내가 어머니를 닮은 이 얼굴 때문일까?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이런 정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식은땀을 흘렸어. 그가 알았어. 게다가 이건 나를 겨냥한 건가? 나는 문득 깨달았어.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었어. 그는 누구의 운명이라도 결정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그의 나에 대한 총애가 점점 뚜렷해졌어. 궁인과 후궁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었어. 그래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 점차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가 왜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태자 때문이었다. 그가 태자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자의 세력이 날로 커졌고 장군 임승과 결탁했다고 들었다. 그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는 태자를 견제할 사람을 찾고 싶었다. 결국 그는 나를 선택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닮아서도 아니었다.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장군부에서의 수업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날 닝신이 갑자기 사라졌다. 아침에 그녀는 우리와 함께 왔다. 우리가 훈련을 마친 후에 줄곧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장군부의 하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다. 모두 당황했다. 사방으로 흩어져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가 뒤뜰의 오동나무 위에서 그녀를 찾았다.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나무 위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나는 안도했다. 마음속으로는 좀 우스웠다. 이 여자아이가 대담무쌍한 줄 알았는데 그녀도 두려워할 줄은 몰랐다. 나는 그녀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했다. 그녀가 정말로 뛰어내렸다. 이것이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신뢰한 것은 그녀는 내 등에 엎드려 내 귀에 속삭였다. 나는 알았다. 이 여자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네가 왜 그녀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지? 우연이었을 뿐이야. 어떻게 모르겠어? 나는 여러 번 그녀가 그 나무를 바라보는 걸 봤다. 여러 번 그녀가 그 위에 새둥지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단지 너희는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다. 아버님의 총애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되었다. 나도 알 수 있었다. 태자의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더 경계로워졌다. 이것이 바로 아버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빙신은 어릴 때처럼 함부로 나올 수 없게 되었다. 남녀 유별이니까 우리도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남녀 유별이니까 태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의 세상은 자랄수록 더 넓은 공간을 누리지만 여자의 세상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좁아진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무척 그리웠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몰래 그녀의 창가에 갔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여기 서 있으려 했는데 그런데 손이 이상하게도 두드리고 있었다. 누구?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나는 왠지 안심이 되었다.
나야.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여러 날 못 봤는데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녀는 평소처럼 활기차 보였다. 하지만 볼이 붉었다. 정말 귀여웠다.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난 따뜻한 감정이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저기, 우리 화해하자. 그녀는 멍하니 밤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하늘의 별처럼 빛났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녀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아가씨, 악몽 꾸셨어요? 누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묻자면 그날 내가 가장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취열이었다. 나는 그녀와 약속했다. 다음에 만나면 듣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만남이 그렇게 기약 없을 줄은. 나는 안왕에 봉해졌고 난을 평정하러 파견되었다. 아버지 폐하의 몸이 나날이 약해졌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의 의심은 더 심해졌다. 그는 점점 태자를 경계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임장군을 보내지 않았겠는가? 나를 보낸 것도 신뢰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독한 신세라서 뒤에 외척이 없기 때문이다. 반란은 곧 평정되었다. 하지만 나도 부상을 입었다.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나는 계속 그녀가 문병 오길 기다렸다. 그런데 임환이 왔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했다. 그녀의 상태가 좀 이상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급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임환이 간 후 나는 계속 목을 빼고 기다렸다. 영은 왜 아직도 나를 보러 오지 않는 거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녀는 오지 않았다. 안왕부의 문을 내가 거의 바라보며 달캐했는데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넷째 날 아버지 폐하가 나와 태자를 궁으로 불렀다. 우리에게 후궁을 고르겠다고 하셨다. 비밀 상담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준 것뿐이다. 태자는 영흔을 맞고 나는 임환을 맞는다고. 나는 궁문 앞에 밤새 꿇어앉았다. 몸이 마비될 때까지 꿇어앉았다. 눈밭에 쓰러져 기절할 때까지. 내 위치에 오르면 손쉽게 남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 그가 나를 싸우게 하려는 것임을 안다. 그렇다면 보여주마. 내가 싸우는 것을.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조신들을 포섭하여 태자와 맞섰다. 태자는 내게 밀려 패퇴했다. 나는 느낌이 있다. 이 싸움 속에서 그도 어쩔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밀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비가 많이 내렸다. 나는 늦게야 돌아갔다. 그런데 문 앞에서 태자를 만났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우리 예전이 생각나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대립하고 있다. 그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의 얼굴에서 미안함이 느껴졌다. 잘 들어 한 번만 말할게요. 믿든 말든 당신 마음이에요. 닝신이 독에 걸렸어요. 뭐라고? 물어보세요. 요즘 자주 어지러운지. 나는 매일 태부댁을 감시했어. 당연히 알지. 최근 태부댁에서 의원을 불렀어. 태자가 여기 온 목적, 그의 의도, 그가 내게 이걸 말한 이유 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그냥 알고 싶어. 닝신이 어지러운지. 그날처럼 창문을 두드렸어. 한참 만에야 열었어. 오랜만이야. 많이 수척해 보였어.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어. 어서 들어와. 닦을 걸 찾아줄게. 왜 그래? 그녀가 물었어. 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 오랜만이야. 아직 살아있는지 보러 왔어. 무서웠거든. 듣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봐 결국 물어보고 말았어. 자주 어지럽다던데? 좀 그래. 날씨가 따뜻해져서 몸이 나른한가 봐.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인정했을 때 가장 두려운 일이 벌어졌음을 알았어. 내 얼굴이 분명 무서웠을 거야. 비 맞아서 열이 난 건 아니지? 이렇게 착한 아가씨를 어떻게 다치게 할 수 있겠어. 나는 급히 자리를 떴어. 밤새 태부댁에 갔던 의원을 찾아갔어. 의원이 말하길 독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어. 내 마음은 화냈어.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다면 그가 독을 넣은 의미가 없잖아.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어. 의술이 뛰어나고 태자 편에 서서 닝신과도 가까운 사람. 장군부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이었어. 알리지도 않고 곧바로 들이닥쳤어. 그녀의 목을 조르며 왜 그랬냐고 물었어. 태자가 달려왔어. 알겠더라. 뭐가 모르겠겠어. 닝신으로 나를 묶어두려는 것. 그게 이유였어. 왜 그녀가 독에 걸렸는지. 내가 그녀를 좋아하니까 그녀를 해한 건 바로 나였어. 물러나겠다. 닝신에게 해독제를 줘. 애초에 왕위는 원하지 않았어. 나는 오직 닝신만 원해. 해독제는 없어요. 내 이성은 순간 분노에 잠식됐어.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 그녀를 해친 자들을 죽여야겠다. 닝신이 다치면 너희 모두 죽을 줄 알아. 내 계략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결전의 날이 곧 다가왔다. 내가
이겼다. 칼을 휘둘러 태자를 내 발 아래 쓰러뜨렸다. 그 검을 찌를 때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안도하는 미소가 번졌다. 그래서 거밀로 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임승아? 임환이 갑자기 어디선가 뛰쳐나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냥 놔주시면 해독제를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내 손에 쥔 칼이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였다. 난 그저 다행이고 감사했다. 다행히 해독제가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 둘은 거래를 했다. 그녀는 변방으로 가서 약을 찾고 낭심을 해독하기로 했다. 기한은 1년. 그 1년 동안 나는 무사히 즉위했다. 낭심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후궁으로 맞이했다. 그 전에 태부와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약속했지. 반드시 낭심의 세상이 점점 넓어지게 하겠다고. 태부가 마침내 허락했다. 낭심과 함께 입궁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모두 나를 황제로 만든 공신들의 딸들이었다. 그들을 보며 나를 조종하려는 욕망이 역력한 얼굴들을 보니 웃음이 나려 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에게 궁은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내가 어릴 적 궁에서 자라며 깨달은 사실이다. 난 절대 그녀들을 총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낭심뿐이다. 그녀가 관역이 되지 않도록 특별 대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가장 낮은 품계인 상제로 책봉하고 그녀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내관을 통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알았다. 그녀가 날마다 평온히 지내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무척 안심했다. 1년의 기한이 다가오고 그날 낭심이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낭심아, 그녀가 왜 그리 조심성이 없을까? 네, 첫사랑이 돌아왔잖아. 내가 물러날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마. 오직 이 일만은 안 된다. 그녀가 달려와 내 발을 걷어찼다. 마음은 슬프면서도 웃음이 났다. 마치 그녀가 다시 예전처럼 나와 싸우던 그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아서. 하지만 이거 화난 거야? 난 초조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 화내면 어쩌지? 고민하다. 그래도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쉿. 폐하, 안 돼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군. 나가라. 어느 후궁인지 모르지만 쫓아내고 그녀를 좀 놀래켜 주려 했다. 하지만 곧바로 후회했다. 낭심이 또 어지러움을 느꼈고 다행히도 임원이 돌아왔다. 린완을 침향전에 두고 약 만드는 걸 감독했어. 드디어 완성됐다. 영흔을 찾으러 갔지. 그런데 그녀가 없었어. 그녀를 감시하던 궁인에게 물었더니 결국 어화원에서 찾았어. 우연히 그녀가 후궁들과 말하는 걸 들었는데 눈빛으로 후궁들에게 신호를 보내 조용히 하라고 했지. 그러자 몇 가지 키워드가 들렸어. 짜다, 폭력적이다, 잔인하다, 냉혹하다. 잘했어, 영은. 불장난하는 거야. 그녀를 태화전으로 끌고 갔지가는 내내 왜 그랬을까 생각했어. 질투하는 건가? 그렇구나. 질투하고 있었던 거야. 좋아. 질투하는 거라면 용서하기로 했어. 태화전에서 린완에게 미리 연애를 준비시키고 기다렸지. 린완에게 눈짓을 했어. 그녀에게 말하지 마. 그 어둡고 더러운 과거를 모두 말하지 마. 그녀가 지금 그대로 있게 술을 마시는데 영은이 갑자기 쓰러졌어. 한참 만에야 깨어났지. 린완에게 100번을 확인했어. 그녀가 정말 괜찮은지 약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는 걸 쉿 보고 겨우 안심했어. 흔아, 오늘 밤 여기서 자는 게 어때? 아니면 앞으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생각해봤는데 승낙했어. 어차피 영은 마음속에 그녀들은 항상 친구였으니까. 린완이 영흔의 독을 풀고 떠났어. 떠나기 전에 나와 작별 인사를 했지. 세상을 구하며 떠돌고 싶다고 했어. 천하를 주유하며 지난날의 원한과 시름을 생각하니 모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밀려서 앞으로 나아갔을 뿐. 드디어 오늘 끝났다. 린완을 보낸 후 바로 영흔에게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후궁들에게 막혔어. 한 명도 구분이 안 가더라. 아무나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그러자 상소문을 내밀더니 눈물을 흘리며 나를 보는 거야. 정말 짜증나.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태화전으로 데리고 가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어. 궁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 궁 밖으로? 이 깜짝 소식에 나는 좀 당황했어요. 궁 밖에 나간다면? 그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몰랐어요.
닝신이 퍼뜨린 소문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떠났어요. 오히려 한 번에 해결됐네요. 역시 내 신하야. 잘했어. 만족하며 후궁들을 보냈어요. 내가 그녀를 찾아가기도 전에 보고를 들었어요. 닝신이 이미 왔다고. 정말 우리 둘은 정말 마음이 통하는구나. 나는 일부러 진지한 척했어요. 먼저 그녀가 말을 걸게 유도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후궁들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돌아서서 가려고 했어요. 이거 네가 만든 거 아니야? 너 왜 도망가는데? 선왕께서 혼인을 명하셨을 때 너는 그녀를 청혼하려고 눈밭에서 밤새도록 꿇어앉아 있었잖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완한 언니에게 마음이 있다면 왜 다른 여자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언제 린완을 좋아한다고 했어? 그녀는 일일이 증거를 나열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항상 좋아한 건 린완이 아니야. 다른 여자야. 그게 무슨 여자인데? 말해봐. 설마 나야? 정말 바보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좋아하겠어? 내가 좋아하는 건 항상 너였어. 항상 너였고 오직 너뿐이야. 바로 너야. 그녀의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내 마음속 다정함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귀여운 사람이 내 거야. 드디어 내 거야.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하고 나면 다행이라고 느껴요. 다행히 만약은 없었어요. 저는 린완이에요. 위무대 장군 린성의 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황후의 사촌 오빠예요. 저희 아버지는 황후와 거래를 했어요. 그가 태자를 황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면 그럼 제가 미래의 황후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은 태자를 위한 것이라고. 저에 대한 교육조차도요. 검은고, 바둑, 서예, 그림. 그저 태자에게 어울리기 위해서였어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를 만난 것은 백중절 연회에서였어요. 그는 황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주 부드럽게 웃고 있었는데 좀 가짜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그걸 너무 평가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와 같았거든요. 다들 내가 예의 바르고 품이 있다고 칭찬했어. 그냥 겸손하게 답례를 했을 뿐인데 같은 식탁에 나랑 비슷한 나이의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 이름은 닝신이었어. 그 아가씨는 제주도 외모도 나보다 못했어. 원래는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녀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손수건에 과자를 싸는 걸 보고 처음으로 같은 나이의 아가씨에게 부러움을 느꼈어. 그녀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어. 그녀가 무슨 일을 하든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부러웠어. 그녀는 참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았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내 판단이 너무 순화됐었어. 내 눈앞에서 그녀가 황자를 땅에 눕혀 때리는 걸 봤거든. 비록 그 황자가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지만 이건 분명 자유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건 거의 무법이나 다름없었어. 그들을 떼어놓을 때까지 갑자기 그녀가 태부의 딸이라는 게 떠올랐어. 학식 있는 집안 출신이잖아. 이해가 안 가. 태부가 왜 그렇게 키웠는지. 그들이 떠나는 걸 보며 왜 나 혼자 고르러 갔어. 황후가 하사한 유리 등불을 한눈에 반한 게 복숭아 모양이었어. 그걸 떼어 들고 가려는데 나무 뒤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라. 아까 재미있는 구경 잘했어. 그제야 알았어. 아까 그 소동도 그가 봤다는 걸. 취향 좋네. 나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런데 분명히 그의 뒤에 상서로운 구름 문양 등불이 걸려 있었거든. 그는 이미 골라놨었어. 나보다 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었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조차 고를 수 없다니. 우리 인연이 궁중에서의 그 만남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한 줄기 성지가 내려와 다들 더 자주 보게 됐어. 태자를 포함해서 루인지안도
닝신도 모두 다시 만나게 됐고 곧 친해졌어. 황자들이 내 아버지에게 무술을 배울 때 닝신도 자주 와서 어울렸어. 하지만 나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편이었어. 나는 방에 틀어박혀 의술을 공부하는 게 더 좋았거든. 아버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황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라고 했어. 특히 태자랑 가까이 지내라고.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어서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사람들이 내가 오는 걸 보고 당연히 놀랐지. 완환, 언니, 오늘은 어떻게 왔어? 너희들 연습이 얼마나 됐나 보러 왔어. 쉬는 시간에 닝신이 운동장으로 뛰어와 로인지안이랑 장난을 쳤어. 나는 어색하게 한쪽에 앉아 태자에게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태자가 먼저 다가오더라. 네 아버지가 보낸 거지? 응. 오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오지 않아도 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야? 잠시 내가 대신 기다려줄게. 그가 방금 그 미소, 예전의 가짜 웃음과는 다른 것 같아. 그가 나를 어떻게 도우려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계속 쳐다봤지.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이 보였어. 다른 황자들보다 훨씬 뛰어났어. 순간 넋을 잃고 봤어. 나도 급히 달려갔어. 그의 다리에 멍이 든 걸 봤어. 나도 급히 달려갔어. 완완아, 빨리 와서 붕대 감아줘. 어서 가. 나는 영신한테 약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 약을 가져오면 상처를 싸매고. 완완이가 의술을 알아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어이가 올 때까지 한참 아팠을 거야. 임 장군 쉬는 곳을 약방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혹시 누가 다치면 바로 치료할 수 있게요. 아버님이 바로 좋다고 하셨어. 이렇게 결정됐지. 나는 그에게 몸을 돌렸어. 그가 살며시 나에게 윙크하는 게 보였어. 가슴이 한번 두근거렸어. 약방 곧 무예 장옆으로 옮겨졌어. 그래서 그들이 무술을 연습할 때 나는 의술 공부에 집중했고 그들이 쉴 때면 일이 모여들었지. 가끔은 너무 바빠서 영신이를 끌어다 도우미로 썼어. 황자들은 여전히 온종일 연습했어. 그중 태자가 가장 뛰어났지. 놀라운 것은 또 한 사람도 눈에 띄었다는 거야. 유군간. 그는 거의 태자에 버금갔어. 그는 궁중에서 조용히 지내며 오랫동안 다투거나 빼앗지 않았는데 지금 왜 갑자기 자신의 야망을 드러낸 걸까? 답은 곧 밝혀졌어. 바로 영신이었어. 그날 영신이 사라졌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찾으러 나섰지. 마지막에 유군간이 나무 위에서 그녀를 찾았어. 그제야 알았어. 태자도 알아챘다는 걸. 유군간의 약점이 영신이라는 걸. 성상의 몸이 점점 약해짐에 따라 태자와 유군간의 다툼은 곧 시작됐어. 그런데 성상은 이에 대해 묵인하기까지 했어. 마치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조장한 것처럼 그때 나는 남녀 유별 때문에 그들을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었어. 하지만 태자와 여러 번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썹이 점점 더 찡그려졌어요. 저는 제 마음에 물어봤어요. 마음 아픔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도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날까지 그가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완완아, 저는 비열한 일을 하나 하려고 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닝신을 이용해서 루인젠을 견제하려고 해요. 모두들 내가 태어나자마자 태자라는 걸 부러워해요. 하지만 나는 선택할 권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를 대신해 선택을 해줬어요. 저는 닝신에게 독을 탔어요. 세상에서 오직 저만 풀 수 있는 독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닝신에게 한 첫 번째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 제 마음속에 끝없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여기서 멈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곧 그녀에게 두 번째 일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때 루인젠이 안왕에 봉해졌어요. 그를 보내 반란을 평정하게 했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문병하러 갔어요. 사실은 그에 대해 좀 더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태자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저는 닝신에게 청혼하고 싶어요. 아쉽게도 그때 저는 그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제 마음에는 위기감만 가득했어요. 만약 그가 닝신에게 청혼한다면 그것은 태부가 그에게 기울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태부는 문인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그 영향력은 아주 컸어요. 저는 어떻게든 막아야 했어요. 마침 저는 닝신이 그의 뒤에서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의 품에 뛰어들었어요. 닝신이 돌아서서 가는 걸 보고 나서야 일어났어요. 왜 그러세요? 발목을 접질렀어요. 궁중에서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자와 안왕의 비를 뽑는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성상께서 무슨 뜻인지 짐작했어요. 그러나 곧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루인젠에게 시집가게 되었어요. 그날 밤 태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성상께서 저의 외가 세력이 너무 커질까 두려워하셨어요. 라구nhập은 외가에 지지가 없어요. 성상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알고 있었어요. 항상 이해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왜 일부러 한번 다녀갔을까요? 와서 저에게 설명해 주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물어본 후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을까봐 두려웠어요. 이 착각을 그대로 간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착각하게 해주세요. 그도 저를 좋아하는 걸로요. 저희 아버지는 이 혼사에 매우 불만이셨어요. 그분이 전에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바로 저를 태자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 누구도 바꿀 수 없게 되었어요. 혼례 날짜가 점점 다가왔어요. 그날 저는 진보각에 가서 장신구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손에는 비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렇게 우연이네. 그러게요. 태자 오라버니.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어. 요즘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내가 입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 난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 당분간 집에 있을 거야. 나와 유군간의 싸움이 곧 시작될 거야. 혼례가 가까워졌는데 유군간이 어떻게 눈뜨고 닝신이 나에게 시집가는 걸 보고만 있겠어? 그래. 유군가는 그런 성격이라 고집스럽고 또 미친 듯이 집착해. 그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닝신뿐이야. 그럼 태자 오라버니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다리고 있어. 알 수 있었어. 그 마음속에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계획이 있다는 걸. 그와 유군현 사이에는 결국 한판 승부가 있을 거야. 승자는 왕, 패자는 도적. 그도 알고 나도 알아. 내가 이기면 너는. 그의 말이 갑자기 끊겼다. 고개를 돌리니 닝신이 보였다. 신이 줄 장신구를 좀 고르려고 왔는데 마침 림 아가씨를 만났네. 림 아가씨. 지금의 나는 정말 그냥 림 아가씨일 뿐이지. 하지만 그가 아까 한 말이 더 신경 쓰였다. 그가 나에게 뭘 묻고 싶었던 걸까? 아버지께서 조정이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셨을 때 전혀 놀랍지 않았다. 저번에 태자와 분석했을 때 말했듯이 유군가는 닝신이 시집가는 걸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는 반드시 대례전에 행동에 나설 거야. 그래서 지금 조정이 불안한 가운데 나는 규중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 나는 자꾸만 생각하게 돼. 태자가 지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생각하면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하지만 동시에 알아. 이미 물러날 길은 없다는 걸. 앞길은 죽느냐 사느냐 뿐이야. 어젯밤엔 폭우가 내렸다. 그날 아침 도대체 닝신한테 뭘 먹인 거야? 태자의 대응이 시작됐음을 알았다. 그럼 나는 더욱 발목을 잡히면 안 되지. 더욱 발목을 잡히면 내가 독을 먹였어. 미쳤어? 그녀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냐고? 네가 그녀를 좋아하니까. 지금은 그의 눈에 숨기지 않은 사리가 보였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가 내 목을 바로 꺾을 거라는 걸.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나쁜 짓을 했고 내가 자업자득이야. 숨이 막힐 때쯤 곁에서 누군가 뛰어나와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괜찮아?
태자. 확실해? 이렇게 비열한 수를 쓰려고? 네가 먼저 내 황위를 빼앗으려 했잖아. 그럼 나 물러날게. 너 해독제를 닝신한테 줘. 이 말을 듣고 나는 안도했어. 우리가 처음에 했던 생각과 행동이 바로 이 결과를 원했던 거야. 해독제는 없어. 어떻게 해독제가 없을 수 있지? 해독제가 찾기 어렵긴 하지만 분명 변방에 있을 거야. 시간을 좀 들이면 결국 찾을 수 있어.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내 시선을 느낀 듯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꼭 쥐더니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어. 하하하. 닝신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 모두 죽을 각오해. 이 수법은 역시 너무 비열했어. 그의 뜻을 알겠더라. 닝신으로 루인지안을 위협하면 그는 당연히 망설이지 않겠지. 하지만 이걸로 황위에 오른다 해도 받는 게 부끄럽겠지. 그도 나처럼 죄책감이 있더라. 나처럼 불안해했어. 우리는 역시 같은 부류였나 봐. 그래서 아예 루인지안에게 말한 거야. 해독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한판 승부를 내자고.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야. 이 이치는 나도 알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신월의 해독제는 잘 부탁해. 이번에는 내가 직접 선택하게 해줘.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그가 지겨워하는 것 같아. 그는 태어날 때부터 태자였고 아무도 그에게 의사를 묻지 않았어. 이 신부는 사다리였고 또한 족쇄였어. 그에겐 황제가 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 심지어 누군가 이 자리를 빼앗으려 할 때 수많은 사람이 그를 밀어서 맞서게 해. 그는 예전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유리 등을 고를 수 없었고 자신의 운명도 선택할 수 없었어. 그래서 지금 그는 태자라는 게 지겨워진 거야. 나는 좀 울고 싶었어. 하지만 꾹 참았어. 그날 보물각에서 네가 내게 뭘 원하냐고 물었잖아. 만약 내가 끝까지 살아남으면 그때 알려줄게. 역시 이미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럼 미리 말해둘게. 네가 뭘 묻든 나는 다 할 의향이 있어. 그날 이후 곧 소문이 들려왔어. 태자와 안왕이 싸웠다는 소식. 더욱 불안해졌어.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태자 편에 섰어. 집에는 온종일 병사와 장수들이 드나들며 분위기를 더욱 살벌하게 만들었지. 나는 매일 아버지에게서 상황을 알아냈지만 소식은 모두 태자에게 불리한 것뿐이었어.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결정난 후였어. 태자가 땅에 꿇어 앉아 있었고 유군간이 그의 가슴에 칼을 찌르려 하고 있었어. 안 돼. 나는 유군간과 거래를 했어. 변방에 가서 약을 찾을 1년의 시간을 주고 영신의 독을 풀기로. 그는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로 했어. 1년 후에 돌아왔을 때 눈을 속이기 위해 그녀가 나를 황귀비로 봉했어. 해독제가 만들어졌고 영신을 만났어. 그녀가 신나게 내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전혀 거리낌 없는 모습에 그제야 알았어. 그녀는 몰라. 자기가 독에 중독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내가 독을 넣은 줄도 몰라. 나는 유군간을 바라봤고 그가 재빨리 내게 눈짓을 보냈어. 그는 내가 절대 그녀에게 말하지 않길 바란 거야. 이해가 가는 것 같았어. 이 아가씨의 천진난만함이 어디서 오는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세상의 더러움에서 멀리하려 애쓰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보호하고 있어. 정말 행복한 아가씨구나.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한 침대에 누웠어. 어릴 적처럼 그녀는 나에게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 예전 일을 그녀에게 말하려 했지만 낮이 떠올라 루인젠의 그 경고하는 눈빛 역시 그만두기로 했다. 그렇게 긴장하는데 내가 굳이 혼란을 더할 필요가 있겠어. 또 궁에서 이틀을 머물며 닝신의 독이 풀린 걸 확인한 후 정식으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이걸 보여줘. 그럼 사양하지 않겠어. 성문을 나서는 그 순간 뒤를 돌아보며 지난 일은 연기처럼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드디어 나도 자유로운 아가씨가 되었다. 아직 안 가? 인생에서 오직 그 순간만 내가 의수를 배운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능력이 있어 그를 사경에서 구해낼 수 있었다. 그는 성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나는 혼자 변방으로 약을 찾으러 갔다. 나는 루인젠에게 약속을 받아냈다. 모든 게 끝난 후 나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오랜만이야. 왠지 좀 야위었네. 아니야. 모든 일에 담담히 대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의 앞에 섰을 때 그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전히 긴장됐다. 내 감정은 확실하지만 그의 마음은 확실하지 않았다. 그를 좋아해. 하지만 분간할 수 없어. 그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의술 하나로 이곳저곳 다녀보고 싶. 넌 어떻게 할 생각이야? 네가 나를 구했다고 들었어. 응.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럼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왜 우는 거야? 너무 기뻐서 마음이 춤출 지경이야. 기뻐서 저절로 눈물이 나. 내 아내가 되어줄래? 벌써 약속했잖아. 네가 뭘 묻든 다 좋다고 할게.